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주말, 신나는 주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8월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어요. 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보면,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느끼겠습니다만, 시간이 정말 정광석화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요. 역시 8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8월은 조금 뭐랄까 숨가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7월까지는 느긋하게 계속해서 3월 달에 바닥에서부터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8월에는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는 흐름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한국 증시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한 주가 마무리되어서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그래서 조금 일찍 영상을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사실은 뭐 미국 시장 완전히 다 끝난 시간이니까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플 이렇게 됩니다. 애플, 네, 애플. 제 발음 원래 애플이에요. 근데 이제 미시 USA나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따라해봤어요. 애플. 네. 나라 하나가 새로 생겼다? 조그만 나라에 증시 하나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입니다. 5% 올랐어요. 5% 오르니까 원래 2조 달러 선이었었는데 이게 2조 1000억 달러를 넘어버렸습니다. 1000억이면 얼마예요? 120조 정도 수준이죠. 한국 돈으로. 120조 수준이면 아주 작은 국가의 증시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놀랍다.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었고요. 두 번째 대목은 뭐냐? 유럽이었어요. 유럽의 PMI 지수가 상당히 꺾였습니다. 전달보다 무려 3.3포인트가 빠졌어요. 3.3포인트. 그러니까 약 한 55 정도 하던 게 51대로 쑥 빠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되면. 네, 이제는 이제 저희 도기마을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PMI는 뭐예요? 제조업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조업의 활동성을 보여주는 지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활동성 지수가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으면은 유럽의 뭐죠? 유로화. 예, 유로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8주 연속 이어져 오던 달러 대비 유로화 강세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덩달아서 다른 여타 신흥국들도 약세. 그러니까 달러가 완전 고공행진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환율도 막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채권 시장도 격렬하게 움직였죠. 왜냐하면 발행 물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격렬하게 움직였다 소강 상태인 듯 하는데, 어찌되었건 그 연준의 태도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화적이지 않다 등등, 하여튼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걸 종합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마감된 미국 시장을 통해서, 주말 한 주간의 마감장을 통해서 정리되는 건 뭐냐면, 기술주들의 초강세, 그런데 그들만의 강세, 그리고 그 채권 시장의 혼조, 그런데 채권 시장의 혼조는 대략 어떤 발행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었고, 환율은 진짜 혼조였는데, 그동안 어떤 흐름이었냐? 유로 강세가 드디어 이번 주를 통해서 꺾이는,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이렇게 한 주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로존 PMI가 어떻게 나왔냐면 50 이상은 나왔어요. 50이 뭐예요? 기준선이에요. 경기 기준선인데 PMI가 51.6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54.9였고요. 전문가 예상치는 54.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안 나왔죠.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어땠냐? 미국은 굉장히 잘 나왔어요. 8월 제조업 PMI 지수가 53.6이 나왔어요. 근데 전월은 얼마였냐면 50.9, 컨센은 51.9였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PMI는 54.9로 전달 50에 비해서 월등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환율에도 그대로 반영된 거죠. 미국은 PMI가 잘 나오고 유럽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환율은 달러는 강세, 유로화는 약세, 이렇게 나온 것이죠.
네, 이렇게 미국 시장 중에서 환 시장을 정리하면 좋겠고, 이거는 한국 시장에 뭐 좋은 뉴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관계니까 너희 둘끼리의 문제인데 우리한테 얼만큼 영향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원화 약세의 흐름들은 일부 한국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또 기술주들이 엄청 강세인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건강하진 않다, 이렇게 표현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릴게요. 나스닥 뭐 계속 신고가 행진이죠. 0.42% 올랐어요. S&P도 0.34 올랐고, 다우도 0.69% 올랐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오케이인데, 러셀 2000이 0.92% 하락했습니다. 하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사이트 하나를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사이트냐면, finbiz.com, 예, finbiz.com을 올려드릴 거야. finviz.com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맵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맨날 바둑판이라고 얘기했던 맵. 거기 보면 초대형 주식들은 점점 자기 그 땅 따먹기 하듯이 사이즈를 키워가고 있는데, 다른 쪽은 별로예요. 특별히 소형주 좀 뻘게, 미국은 뻘건 게 약세고 녹색이 강세죠. 네, 미국 애들은 녹색을 좋아해. 그린 뉴딜.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하진 않아요.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초대형 주식으로만 계속해서 쏠리는데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인정하죠. 제가 애플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태도를 가져왔고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시장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것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대부분의 주식들은 오히려 빠진 주식들이 더 많고 초대형 주식들만 올라서 시장을 끌고 있는, 이렇게 되면 초대형 주식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상당히 굉장히 소외감, 진짜 주식시장 내에서의 부익부익 빈익빈 이런 상황들이 있고, 또 하나 이거는 외국 자금도 상당히 들어가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구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계속 러시를 해서 들어가는 거구나. 근데 이게 말이죠, 제가 오늘 저녁 늦게나 해서 한번 올려드릴, 아주 저녁 늦게나 올려드릴 1929년 대폭락 크래시 1929에 나오는 앞단의 흐름에서 나타난 전조와 유사한 게 있는 거예요. 예. 뭐냐면 대공황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골이 깊으려면 산이 높아야 합니다. 산이 높아야 골도 깊은 건데, 29년 대공황은 산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버블이 엄청났고요. 이 버블 중에 특징적인 거 하나, 저녁에도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특징적인 것 하나는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뭐냐면 대출을 위해서 쏠려 들어갔어요. 대출 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파국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는 정도쯤까지만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상황, 채권 시장 상황들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시장 상황들은 미국 10년물이 1.8bp 떨어졌어요. 그리고 30년물은 3.8bp 떨어지면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물량 발행 많았던 거에 관련된 그 혼조세들은 일단 주말로 오면서 조금 대충 마무리되는데, 이제 또다시 한 번 더 발행이 많아질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WTI는 거의 비슷한 가격 42달러대, 여기서 요즘 잘 안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 금 가격은 1944달러입니다. 이게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요번 화는 영향이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좋을 건 없다. 한국 시장 좋을 건 없다. 왜냐면 워낙 약세였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향력이 클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왜? 그동안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됐죠? 금값은 상당히 크게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달러가 가격을 말씀드리면 93.21, 그리고 유로 달러는 1.179, 1.18대에서 뚝 떨어져서 1.19까지 갔던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금 가격은 1944달러, 한 45달러 요 정도 하니까 그냥 거의 비슷해요. 큰 폭의 변동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달러와의 가격이 다른 원자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보베스파는 0.05% 올랐고요. 구리 가격은 1.8% 떨어졌습니다. 유럽에서 이렇게 PMI가 나쁘게 나온 그 이유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애플한테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유럽이 이렇게 약세를 보여준 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 그로 인하여서 경기 활동이 다시 저하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이제 당연히 오겠죠. 그러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몇 가지 것 중에 미국 시장이 약간 자산시장 과열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주택 판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6, 7월에 걸쳐서 증가했습니다. 얼마? 무려 24.7%. 야, 24.7%. 월간 증가폭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 합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공화당이 주장하는 소규모 부양책 우선 처리 방안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정도로 시장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걱정은 너무 쏠려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많다. 한국보다 미국이 돈이 더 많은 것 같다. 한국도 고객 예탁금 장난 아니지만 미국은 돈이 더 많은 것 같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고요. 저도 오늘 하루는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은 또 다른 시도 산책을 하면서 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